웰먼 베어스의 전신이기도 한 오비 베어스 선수입니다. 어떤 경기를 위해 서울을 팀은 쌍방울 레이더스는 1990년 3월 30일에 출범하게 된 박찬호입니다. 전북이 연고지였기 때문에 당시의 전주 종합경기장 야구장과 군산 멸망대학운동장 야구장을 소유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낯선 신일 수도 있을 텐데 쌍방울 레이더스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야구 정규리그에 참가했지만 그곳이 8개 구단 중 단순히 7인 혹은 8위에 머물면서 최약세 팀으로 운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한참을 달려 전주에 도착한 오비 베어스 선수들. 그들은 지정된 숙소인 코아 호텔에 짐을 풀게 됩니다. 코아 호텔은 1985년 전주시 서노송동에 문을 연 4성급 호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규모에다가 100개가 넘는 객실, 연회장에 사우나, 커피숍까지 갖춘,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만 해도 보기 드문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개장 직후 전주의 명물로 떠오르면서 꾸준히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아오게 됐죠. 오비 베어스 선수들이 코아 호텔을 숙소로 선택한 건 어쩌면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이 아주 중요한 선수들에게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정 시합을 앞둔 바로 전날 밤, 같은 방을 쓰고 있던 오비 베어스의 주전 타자 김영석 선수와 김상호 선수는 긴장도 풀 겸 저녁 식사와 함께 간단히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호텔 방문을 열고 들어선 그 순간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이 방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검은 실루엣이 침대에 걸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한 여성의 얼굴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미동도 없이 그저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죠. 누구세요? 네, 이쪽으로는 오줌도 안 쌀 거요. 잘 사쇼. 헌혈. 헌혈. 사료나 먹으러 가자. 3,600마리의 반려견이 1년에 한 번 헌혈을 하고 공혈견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헌혈이 더 신나게 달리게 합니다. SOS7 엔진오일 구조대. 엔진의 소음이 엔진오일 구조대 상황 보고하라. 예전 같지 않아. 연비도 떨어졌습니다. 어떡하도 되죠? 운전자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SO일 7으로 바꿔주세요. 7으로 바꾸면 차가 바뀝니다. 미션 클리어. 세트만 믿어. SOS 7. 그렇게 한 차례 소동이 잊혀져 갈 때쯤입니다. 정확히 2년 뒤인 1994년. 오비 베어스가 원정 경기를 위해 또다시 전주를 찾았고요. 이번에도 코아 호텔에 묵게 됩니다. 당시 포수였던 박현영 선수는 자신의 방에서 일찌감치 잠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고 이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힘겹게 뜬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자신의 침대 바로 옆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는 웬 검은 양복의 남성이었죠. 박 선수는 처음에 그가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그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박 선수가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고요. 그리고 일단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드디어 선수는 온몸이 굳은 채로 숨조차 제대로 내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남성에게는 눈코이지 안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박 선수가 아!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옆 침대에 있던 동료 선수가 깨어납니다. 그가 바로 2년 전에 이 호텔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던 김상호 선수였어요. 김 선수는 자신이 2년 전에 본 그 여성이 귀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주에 오기 전 무속인에게서 퇴마 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김 선수가 소리에 깼고 허둥지둥 가방에서 부적을 꺼내듭니다. 그러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방 안의 침대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공포에 휩싸인 두 선수는 곧장 방을 뛰쳐나왔고 트레이너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전주 코아 호텔에서 길고 힘든 밤이 겨우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김상호 선수는 계속해서 가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자 귀신이 몸에 올라탄 채 목을 조르는 아주 끔찍한 경험인데요. 장소는 어김없이 전주의 코아 호텔. 결국 오비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호텔에 확실히 귀신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 공포감은 당연히 선수들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끼쳤겠죠. 결국 오비 베어스는 쌍방울 레이더스와의 전주 원정 경기에서는 유독 많은 패배 기록을 남기고 맙니다. 이후 잠잠했던 목격담, 그리고 2년 뒤인 1996년 또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엔 다른 야구단인 현대 유니콘스 선수들이 3, 4, 5차전 경기는 모두 현대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하위권에서만 머물렀던 쌍방울에게는 사실 엄청난 성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쌍방울의 승리를 도운 것 같다고나 할까요? 1996년 그해 쌍방울은 정규리그 2위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6년 8월 14일부터 97년 4월 16일까지 홈 구장에서 17연승이라는 한국 야구 역사상의 대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로 가는 원정 경기를 제외하고 자신들의 전주 쪽 홈 구장에서만 무려 17번 연속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건 아직도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깨지지 않는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실력이 좋은 팀이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만년 꼴찌로 머물렀던 쌍방울.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과 가설을 내놓게 되죠. 유독 전주 원정 경기장이면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며 줄줄이 패하는 야구팀들. 이 모든 건 그저 호텔이 워낙 계속해서 흉흉한 일들도 있었고 소문도 무성했지만 사실 전주에서 이만큼 괜찮은 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은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원정팀 야구 선수들은 결국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물론 쌍방울 레이더스가 좋은 성적을 낸 게 귀신의 출현 또는 귀신의 방해 때문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선수들은 분명 1994년과 95년 열심히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프로리그 꼴찌를 기록했지만 96년에 쌍방울 레이더스가 김성근 감독이 새로 오게 되면서 팀 내 분위기가 달라졌죠. 워낙 선수들이 패배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유례없이 아주 혹독하게 훈련했고 타자들은 손바닥이 찢어져 나갈 정도로 배트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 밤낮 없이 흘린 구슬땀 덕분에 그들에게 귀한 승리가 온 것도 맞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쌍방울 레이더스, 이 팀은요, IMF를 겪으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몸부림치다가 2000년 결국 해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전주에는 더 이상 프로 구단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코아 호텔은